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대 할 말이 많은 방송, 스포츠 토크 스토커 2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돌고래야 돌고래. 저 돌고래 한 마리 왔네요. 돌고래 한 마리. 계속해. 뭘 제가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CBS 스토커 뉴스 스토커 스포츠 스토커의 원조 꼴대지 오해원입니다. 오늘은 뭐 제가 오프닝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김대훈 기자가 목 컨디션이 살짝 안 좋아서 오늘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먼저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뭐 진행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대훈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음 주에는 제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각설하시고 오늘 출연진들 소개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대훈입니다. 자, 네, 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박세훈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육부 김동욱 기자입니다. 저도 소개를 해야죠. 자, 꽃돼지. 예, 오프닝을 맡았던 막내 마스코트 오해원입니다. 여러분 되게 어색했지만 진짜 컨디션 안 좋아요. 목소리도 갈라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박세웅 기자가 제 옆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박세웅 기자 하면 생각나는 게임이 뭡니까, 김동욱 기자? 게임이요? 게임. 저는 필리핀만 떠오릅니다. 필리핀 아시아 농구 선수권대회. 아시아 농구 선수권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정말 디프리도 성황리에 마쳤다는 소문이 한국까지 월드컵에 나가지 않으면 한국에 안 돌아오겠다는 그렇죠. 방송을 남기고 갔다. 기자가 출사표와 함께 필리핀으로 떠났던. 근데 세 나라가 나가는 대표 그런 경기 아니었습니까? 네, 막차 탔죠. 네, 우리나라가 중국을 꺾고 네. 무려 16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농구 월드컵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진출하지 했습니까? 진행해. 오영 기자, 네가 물어보세요. 예. 뭐 박세훈 기자가 현장에 가서 이제 취재를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가 뭐 16만 년 만에 아유, 이거 목소리가 돌고래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들으실지 모르겠네. 16년 만에 농구 월드컵에 진출했습니다. 그 중국을 잡은 게 정확히 25일 전이고 3위로 마치고 귀국을 한 게 정확히 14일 전인데 뭐 어쨌든 그 얘기가 궁금하시면은 그 농구가 다시 지금 붐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모든 농구 관계자나 팬들이 고무적인 게 그 최근에 끝났잖아요. 그 프로아마 최강전. 그쵸. 그 평균 관중이 5천 명에 육박을 했는데 그게 작년 1회 대회 그 농구 시즌이었던 겨울에 열렸던 1회 대회보다 평균 관중 수가 한 3배 정도가 늘었어요. 다 아시아 선수권 빨인데 초대권이 남발한 게 아니고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실에 서 했다는 것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초대권을 뿌려도 안 왔거든요. 고향에서 해서. 네. 올해는 뿌리면 온다 뭐 이런 거 접근성이 좀 안 좋았죠. 고향이. 여러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양시 살아있네 고양시 고양시 살고 싶네 고양시. 고향.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농구 보고 야구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그렇구나. 농구가 6시에 끝나니까. 이벤트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네. 초대권도 많이 뿌려야 돼.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시아 선수권에서 새 얼굴들이 빵빵 터졌거든요. 뭐 그 3, 4위 전에 영웅 김민구.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고3 때 처음 대표팀 뽑혀서 올해 드디어 기량을 만개까지는 아니죠. 아직 어리니까. 근데 국제대회에서 통할 수 있다 보여준 고려대 1학년 센터 이종현 같은 경우는 프로 아마추어 강전에서 프로 형님들을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 우승까지 MVP까지. 1학년이야? 1학년. 네. 이제 1학년이죠. 19살. 13학번. 그래? 94년생? 키는 더 크겠네 앞으로. 그래서 2m 뭐 10까지 자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하더만. 네. 94년도에 뭐 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던 거. 대학교 3학년 때. 그 친구는 그때 태어났어요. 아들뻘이네. 아들뻘이네요.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아니 뭐 빨리 낳았으면 일찍 결혼하셨으면 뭐 그렇죠. 일찍 결혼했으면은 뭐 손자를 받겠지. 네? 왜냐면 제 친구 중에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한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보통 애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마.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서? 제 친구의 말에 따르면 사랑해서. 인체의 신비를 너무 빨리 한 거지. 그렇죠. 저희는 왜냐면 저는 또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조명을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나라 농구가 네. 세계 3위가 네. 아니라 아시아 3위. 나 지금 내라고 했나? 내라고 했어. 그러니까 짤막하게 네. 박세웅 기자 현장감 있게 농구에 대한 얘기를 한 2분 정도 2분, 압축해서 2분이나 스피치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스토커가 준비한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분. 어렵다. 10초 지났어. 빨리 얘기. 꿈보다 해몽이 좋은데요. 네, 그 어쨌든 필리핀 현지에서 그만큼 기대는 많지 않았죠. 그런데 갔더니 첫날 중국을 잡고, 그러니까 대표팀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강한 상대로는 이렇게 하고 외곽 로테이션이 빠른 팀을 상대로는 이렇게 하자. 그리고 실전에서 계속 그거를 연습하고 또 연습해가지고 그 좋은 성과를 거뒀죠. 전 내심 사실 우승할 줄 알았어요. 그 유재하코가 대회를 치르면서 성장하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근데 이 필리핀 4강전 개최국이잖아요. 2만 명이 동시에 쏴대는데 이건 답이 없더라고요. 필리핀 애들들이 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코트 안에서 우리 선수들끼리 얘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필리핀 애들 또 농구를 좋아하나 보네요. 네. 거기가 농구 웃긴 게 그 돌아올 때 그 마닐라 공항을 가봤는데 마닐라 공항 바닐라 아니고요. 마닐라. 선수들이 농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귀국하는 선수들이.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자세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항의 모든 채널이 다 그냥 농구 채널로 고정이에요. 그 나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드라마도 보고 뭐 이런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긴 그냥 고정이래요. 원래 필리핀이 농구 인기가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러니까 구경 방송 틀어놓는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쪽에 있는 데서는 뭐 NBA 보고 저쪽에 있는 데서는 뭐 필리핀 아시아 선수권대 이번 대회 재방송 보고 같은 프로그램 보는 게 아니라 네. 채널이 다 채널이 다른데도 두 개가 농구.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필리핀의 그 마르코스인가요? 그 예전에 독재자 그렇죠. 오래 있었잖아요. 그 현지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양반이 그 독재를 그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광장을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뭐 밖에서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리핀이 그 미국의 지배를 또 받았던 그렇죠. 나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배를 받은 나라는 야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 야구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광장을 다 없애고 들어가서 해라 운동 같은 거. 그래서 이 나라가 하는 게 농구, 배구, 그 누구한테 배드민턴. 들었어? 그렇대. 누구한테 들었어? 그 밤에 만난 뭐 지인한테 들었는데. 이 뭐 백과사에 나온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무튼 필리핀이 농구에 강한 이유는 대중들이 모이지 마라. 한 5명만 모여라. 그렇게 해서 농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현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는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네. 네. 야, 그러면 1등이 이란, 이란? 2등이 필리핀. 필리핀, 3등이 대한민국이. 네. 네. 야, 필리핀이 농구 잘하네. 그거 잘하는 나라예요. 그 필리핀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도로가 있는데 한 6차선 도로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 그 뭐라고 하죠? 그 무슨 화단 같은 거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거. 근데 화단이 쭉 있다가 뜬금없이 도로 한가운데 농구 골대가 있어요. 그래서 꼬마애들이 거기서 농구를 하고 있어요. 차들 다니는데. 차들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 진짜로? 네. 오, 나 진짜 그런 얘기를 해주란 말이야. 거기가 그런 나라더라고요. 필리핀은 농구를 잘하는 나라다. 그 농구를 잘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농구에 환장한 나라. 환장한 나라다. 야, 나 진짜 몰랐어. 야, 근데 필리핀한테 대한민국이 밀렸다. 이거는 굉장히 참신한 소식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거 되게 나 진짜 몰랐어. 저희가 2주 전 내가 필리핀에서 기사를 몇 개나 썼는데 안 봤지 마. 우리가 아니 안 보지. 새끼야. 지난번에 내가 녹음할 때 보겠냐? 저희가 계속 2주 전에 스토커에서 농구 얘기했을 때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필리핀 얘기는 없었어. 에이, 필리핀 이란하고 중국하고 우리 얘기만 했지. 필리핀 얘기는 없었잖아. 하긴 했죠. 핵심을 잡으란 말이야. 필리핀 얘기를 해줬어야지. 핵심은 중국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중국은 떨어지고 네. 아무튼 필리핀 잘 됐으면 좋겠어. 아무튼 잘 됐고 우리가 이길 거 아니야. 자,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농구 정말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우리 박세웅 기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 스토커가 조금 포맷을 좀 달리해서 이제는 좀 깊이 있는 그런 뉴스, 깊이 있는 내용, 깊이 있는 재미있는 뒷얘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요즘 일송박
맞냐? 누구요? 일승박? 일승이가 누구야? 일송박. 위숭빠르크. 위숭빠르크. 빠르크. 위송빠르크. Dames en heren, rechtstreeks uit Korea, aan de rechterkant van het veld, de Koreaanse doelpuntmachine, Yi Sung-Park! Yi Sung-Park! Yi Sung-Park! Yi Sung-Park! 나오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지금 겁나게 활약하고 있다고 우리가 겁나게 기사 쓰고 있는 우리 박지성 군과 그리고 우리 쓸 게 없죠. 쓸 게 없어. 박주영 런던 모 호텔에서 지금 쓸쓸히 지내고 있다는. 런던 모 호텔에서 아무튼 뭐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박주영의 박대박 박지성과 박주영 과연 이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고 누가 잘하는가를 저희가 비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잘한다고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꼬링도 넣고 네덜란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성 네덜란드에서 잘하면 뭐하냐 이미 영국에 털렸는데 그리고 네덜란드와 요즘 듣고 있는데요 뭐 골 넣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K리그로 와서 좀 해야지 뭐 지가 뭐 얼마나 네덜란드 고향이야 박지성이 이게 나는 진짜 과감하게 뭐 박지성 잘하고 있다 땜 부서지는데 손 넣어가지고 얘 죽은 애 있잖아 그거 네덜란드 소년이요. 네덜란드 소년 그거 이외에 모르겠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번에 그걸 볼 수 있는 게 AC 밀란 하고 했던 그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깜짝 선발 이름도 헤라클라스 전하고 아니 그건 그 네덜란드 전에 리그. 그 전경 그 그 골 넣은 경기 말고 그 전에 좀 아는 척했다. AC 밀란하고 경기에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왜냐면 약간 부상이 있어가지고 못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감독이 이런 큰 경기에는 좀 무게감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박지성을 넣었죠. 그래서 뭐 먼저 한 골은 먹었습니다만은 동점골의 그 시발점이 되는 그 정말 기가 막힌 왜냐면 팀 공격이 왼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박지성이 공을 받아서 그 공격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려서 정말 그 수비수가 멋있게 중거리 슈팅을 날렸고 상대편 골키퍼가 그래도 못 막았어요. 그래서 그 튕 맞고 나오는 공을 이제 공격수가 넣었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게 박지성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헤라클레스전 또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 투입됐는데 보통 그 상황이 보면 경기 상황이 보셔서 알겠지만 선수들이 페널티킥 아니야라고 이렇게 막 손 들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지성은 끝까지 그걸 슈팅을 했다는 거죠. 못 봤어 심판을.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지성이가 못 봤어. 우리나라 K리그도 그렇고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약간 그런 몸싸움이 있고 선수가 넘어지면 넘어지는 선수는 오케이. 반칙이다 해서 손을 들고 수비수는 아니다라고 손을 드는데 박지성은 끝까지 했던 그 집념. 그 박지성이 그 다 접수를 해보는 게 끝나고 인터뷰에서 맨유 때 이런 거 좀 해봤어요. 그랬나? 약간 이런 뉘앙스의 나는 인터뷰. 뷰티풀 골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골을 만들었다. 또 홍명보 나오는 감독이 중요시하는 원골을 만들었다고 난 그 영어로 들었거든. 근데 난 그런 거는 굉장히 그 원골. 원골. 뭐 뷰티풀 골은 아니지만 not beautiful goal, but I make one goal by myself. 뭐 이런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역시 영국 유학하셔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좋지만 과연 네덜란드에 뛰는 우리 박지성에게 우리가 열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과연 네덜란드 프로축구가 유럽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영향력과 큰 중요도가 있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네덜란드 축구의 영향력은 빅리그로 가는 밑에 있는 받침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문 네. 정도. 그리고 빅리그라면 어디입니까? 유럽에서 잉글랜드, 독일,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한 4개 정도가 그렇죠. 빅리그라고 치면은 결국 못 뛰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 보통 박지성이 처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갔을 때도 네덜란드에서 간 거고 잘해서 갔고 그리고 다시 이제 결국은 거기서는 이제 박지성이 더 이상 뛸만한 게 안 되는 거. 박지성도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맨유에서 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81년생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한국 나이로 말하면 33 그 정도 되면 보통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라는 내려올 표현을 때죠. 이제 쓰는데 보통 그런 선수들은
그냥 상위권 팀에 남아서 그냥 그저 그런 선수 그냥 죽음만 타먹고 가끔 그냥 경기 뛰고 그런 선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박지성 요번 에인토벤으로 간 케이스 같이 하위권 팀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에이스 이게 활약을 하는 게 있는데 박지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재작년에 맨유를 떠나서 작년이군요. 맨유를 떠나서 QPR로 간 거 자체가 나는 상위권 팀에서 그저 그런 선수가 아니라 하위권 팀에 가서 짱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사실상 짱이 못 됐죠. QPR에서는 감독이 바뀌면서 짱이 못 됐죠. 완전 쩌리가 됐죠. 근데 뭐 팀도 2부 리그로 갔고 2부 리그까지는 이제 자기 자존심상 이제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단주 말레이시아 구단주가 굉장히 박지성을 좋아해서 데리고 온 거고 QPR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성은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데 가서 에이스가 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유럽 맨유로 갈 수 있었던 발판이 됐던 에인토벤 그렇죠.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 짱 됐어요. 2경기 만에 완전 캡틴 됐습니다. 감독도 예전에 선수 생활 같이 했던 선수고. 그쵸. 코쿠라고. 필립 코쿠 2004-2005 시즌에 박지성이랑 에인토벤에서 뛰었던. 그렇죠. 그때는 이제 코쿠가 완전 베테랑, 박지성은 20대 초반 그 정도 이제 신예.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박지성이 이제 베테랑이 돼가지고 20대 초반 선수들, 어린 선수도 이제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왜 네덜란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지성이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은 QPR이잖아요. 2부 리그예요. 그 이청용이 지금 2부 리그에서 뛰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그렇죠, 그렇죠. 완전 관심 없었잖아요. 이청용 뭐 했는지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중계를 아니 뭐 심지어 보이질 하는데도 않으니까. 나름 잘 잘했대. 보지도 않아요. 나름 네. 꼬링 넣는 거 스포츠 하이라이트에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데서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 K리그가 푸시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뭐 네, 푸시를 했죠. 특정 구단에 수원 이름이 삼성에서 나왔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적을 시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적료가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연봉도 연봉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엔토번이 찔렀죠. 야 니네 있는데 야, 우리 1년만 쓸게. 1년 계약으로 한 거야? 임대로 갔죠. 임대죠, 임대. 임대. 1년 임대. 그러니까 사실 QPR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박지성 입장에서는 그래도 친정이 나를 다시 불러주네. 2부 리그에서 쩌리처럼 보내느니 그래도 챔피언스 네덜란드 리그도 나갈 1부 수 리그, 있고. 그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잉글랜드 2부보다는 네덜란드 1부가 낫다는 거죠. 명분이 좋았죠, 명분이. 사실 네덜란드 리그가 그렇게 큰 리그는 아닙니다. 왜냐면 아니지. 네덜란드 리그 팀 중에서 경기장 그 사이즈가 관중석이 한 3-4천석밖에 안 되는 팀들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드컵을 한번 치렀기 때문에 관중석들이 보통 한 4만, 뭐 3만, 4만 이상이 쓸데없이 됩니다. 크죠, 쓸데없이 큰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한 2만, 3만. 그다음에 뭐 작은 데는 10,000명도 안 되는 데도 있는데 하지만 일단 유럽이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고 유럽에서도 탑 클래스는 아니지만 그 탑 클래스 바로 밑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좋은 활약을 하면 다시 잉글랜드로 가서 좋은 팀에서 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신 근데 K리그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활약하던 선수들이 K리그로 온다는 건 정말 마지막에 봉사하는 심정 그런 생각으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거지. K리그는 뭐 봉사하는 리그입니까? 중요한 리그고 한번 좀 기량이 있을 때 와야 되는 거지. 근데 기량이 그게 다 안 되는 떨어질 이유가 간단하게 말하면 박지성이 메뉴에서 가장 쉽게 말해서 메뉴에서 일주일에 1억을 받았어요. 그 주급을. 한국에 오면 그 돈을 누가 주냐 이거죠. 못 주지. 좀 깎아서 한국 오는데 좀 그거를 와야지. 강요를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류현진도 메이저리그를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이제 유현진은 올해 처음 갔잖아. 뛸 만큼 뛰었잖아. 우리 박지성은. 아니, 김대훈 진행자도 주급 1억 준다고 하면 필리핀 가서 일할 곳은 당장 자체가 가시. 박지성 자체가 이미 자기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K리그에 테스트를 통과도 못했고 부름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런 완전 생각도 있을 수 꽝이었잖아.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있고 나 K리그 안 가도 돼. 열받아서. 아니 자기는 그때 박지성도 대학교도 못 갈 뻔하고 그렇죠. 그거를 당시에 어떻게 해갖고 명지대 들어가서 그 다음에 국가대표도 이제 뽑히고 한 건데 뭐 수원이 연고 학교를 나왔으니까 이제 아니, 수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뭐 그도 안 뽑았고 박지성한테 우호적이네. 나는 우호적이지 않다니까. 아니 우호적인 게 아니고 K리그에 온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그럼 그럼 다 개인적으로- 늙어가지고 35, 8 먹어가지고 아니, K리그 굳이 안 하면 돼요. 희말통이 하나도 없는데 K리그 와가지고 이제 뭐 이제 뭐 키우겠습니다. 난 그것도 꼴보기 싫다. 아니 굳이 K리그 안 와도 되죠. 그냥 외국에서 은퇴해도 되죠. 그래? 네, 그렇죠. 뭐 이 우호적이네.
그리고 우리나라 솔직히 박지성이 우리나라에 올 수 없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K리그가 구단들이 돈을 니네가 연간에 얼마씩 쓰는데 100몇 억씩 쓰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에 쓰냐 그거 중에 가장 큰 게 선수 몸값이라는데 정말 선수 몸값이 얼마나 되냐라는 걸 공개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공개했습니다. 팀들이 뭐 구체적으로 얼마 아니지만 러프하게 유럽? 아니요 우리나라 K리그가. K리그가 했는데 그게 공개된 이상 박지성한테 그렇게 큰 돈을 줄 수 있는 구단은 솔직히 없죠. 그거 공개된 이후에 구단들이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느껴가지고 박지성 얼마급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성이요? 오면은 거의 적어도 3-40억은 받아야 박지성이 한 명이 뛰면 1년에 박지성이 1년에 받는 몸값이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야, 박지성 얼마 A급 3명 쓰지. 최소. A급 3명이 뭡니까? 저희 시민구단 한 구단 주전들로는 운영할 수 그렇죠. 있어요. 주전 11명 다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흥행을 위해서 박지성이 온다 해서 K리그는 또 중계가 없거든요. 야구에 밀려서. 근데 박지성이 온다? 그럼 그 경기면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같이 팀이 중계권을 방송사랑 협상하는 게 아니고 연맹이 협상해서 분배를 하는 그렇지, 방식이니까 그렇지. 또 그게 또 박지성이 온다고 해서 또 이게 중계 시장이 크게 확 또 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박지성한테 뭐 우호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박지성이 한국에 오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뒤에 또 애매해요. 그 박지성이 오면은 그 조국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게 이 그렇지. 박찬호 형이 너무 낮췄어. 아, 2,400에 1년을 뛰었거든. 그런데 2,400. 하나 이거 우리 찬호 형님은 진짜 말년에 왔잖아요. 거의 끝물에 왔지. 물론 그래, 그렇긴 한데 그 너무 낮춰놨어. 아니, 봉사는 마음으로 와야지. 많이 벌었잖아. 찬업 빌딩도 있고 근데 지성 빌딩도 있고. 나는 다 돈보다는 있잖아. 후배들의 랄 마달이 되고 그렇지. 싶다. 그롤 모델로 하기 위해서 돈이 중요한 게. 근데 아니라 자기는 아직까지 욕심이 있는 거죠. 저머쳐 와야지. 챔피언스 리그 같은 그러니까 거에 한 번 더 된다는 해볼 거지. 수 있다. 무슨 욕심 부려가지고 뭐야? 국가대표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그냥 돈만 벌어가지고. 근데 국가대표 안 하잖아 박지성이. 프로 선수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돈을 얼마까지 벌라고? 우리나라에서 100억 넘게 벌었는데 최소. 에이 그렇게 따지면 박찬호는 지금 박찬호랑 박지성이랑 번 게 뭐 액수를 비교하는데 사실 그걸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박찬호 같은 경우는 텍사스에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잖아요. 텍사스에서 세금을 안 내? 텍사스는 야, 텍사스가 텍사스주는 텍스 같은데. 텍사스주는 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텍사스 옛날에 레인저스하고 알렉스 로드리게스도 텍사스로 간 이유가 선수들이 받는 연봉에 대해서 텍사스 주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A급 선수들이 그 텍사스 주로 가서 뛰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박지성 같은 경우는 영국은 고액 연봉자는 그래 40% 받는 연봉의 떼지. 40% 50%를 떼기 때문에 사실 쥐는 돈이 많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지성, 박찬호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박찬호에 비교하면 박지성은 거의 거지 수준이라 그러더라고요. 박찬호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너무 많이 벌었어. 야,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그래도 그래도 돈도 돈인데 그 네덜란드 1부 리그라는 데가 아무나 뛸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쵸. 그건 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선수 중에서 그 바닥에서 뛸 만한 선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리핀에가 K리그 뛴다는 못 뛰지 아무나. 그러니까 박지성이 아직 그 레벨로는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 어떻게 지내? 그 김덕 기자, 김민진가 뭔가 그 박지성의 연인 저는 연예팀 기자가 아니라서 세리머니 했다며. 뭐 어떻게 해? 김민지하고는 왜 아무 얘기 없어? 아니, 뭐 결혼할 때 되면 얘기를 하겠죠. 그거야 뭐. 그들의 사정이니까. 왜냐면은 청첩장을 찍어야 얘기를 하죠. 지금은 연애 중이고. 생일날 뭐 꽃 보냈다는데? 그러니까 뭐 그 공개했잖아요. 기사로도 나오고. 근데 뭐 연애는 그들의 연애는 그들의 사정이니까요. 깊숙이 뭐 관여 안 하는 좀 게. 알아봐. 그런 걸 좀 김민지, 박지성과 김민지 좀 핑키프 사랑 이런 얘기도 해줘야 돼. 네덜란드를 갔다든지 네덜란드에서 또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소주랑 맥주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김민지 아나운서가 매일 저녁 생방송이 있어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보내잖아. 같이 잘. 하여튼 뭐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우리 축구 기자, 우리 기자들은 다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 박지성은 어쨌든 그래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이제 거의 끝물이 돼가지고 네덜란드로 점프라도 했어요. 박주영은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박주영은 뭐하냐 이거지. 박주영은 불러주는 데도 없고. 뭐 일단 잉글랜드에서 실패했고
스페인에서도 실패를 했어요. 프랑스에서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잘해서 잉글랜드로 점프를 했는데 잉글랜드에서 망하고 그래서 스페인으로 갔는데 스페인에서 또 망하고. 자, 그러면 내가 새 기자한테 물어볼게. 박주영이나 박지성이나. 박지성이 당연히 낫죠. 박지성이 낫죠. 그래 오해영 어떤 면에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박주영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박지성은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박지성이 당장이라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팀에. 하지만 박주영의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걸. 아니, 너. 짧게 말하면 그동안 해온 걸 보시면 알잖아요. 결과로 박지성이 여태까지 메뉴에서 뛰면서 메뉴에서도 주전이었잖아요. 만유로 해줘. 하지만 박주영은 솔직히 프랑스에서 성공해서 아스날 갔다 그러는데 프랑스에서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그냥 준수한 정도였지. 박주영 K리그까지만 잘했던 거죠. 최고였다. K리그에서도 최고까지는 안 됐었어요. 그래도 박주영 프랑스에서 좀 잘하지 않았나? 아니 뭐 누가 나뉘었다 하지만 나는 그 오해원 기자의 접근법으로 저도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반대예요. 대표팀에서 박지성을 대체할 만한 자원은 그래도 찾아보면은 뭐 비슷하게라도 있다. 근데 박주영은 없어요. 박주영을 대신할 공격수가 지금 없어요. 최근 몇 달 동안 대표팀에서 나온 문제점이 그거예요. 박주영이 없으니까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김신욱 써봤어요. 뭐 손흥민 써봤어요. 심지어 이동국도 또 써봤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야, 그럼 박주영이 나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 박주영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저도 이 의견은 맞는데 그 박주영이- 박주영이 언제적 박주영이 필요한 거냐 이거죠. 그쵸. 우리에게. 뭐 제 생각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박주영이 더 낫다. 천재이기 때문에. 천재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때가 되면 나타나는 게 천재다. 박지성은 노력파지. 그렇죠. 노력파지.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팀 A매치 경기에서는 천재가 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박주영이 저는 굉장히 믿음을 갑니다. 박주영 선수가 그렇다고 겸손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거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열심히 뛰는 그런 기자가 아니라 선수인 건 분명한데 약간 안티 기자들이 많은 것 같아. 박주영에 대해서. 안티.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박주영한테 저는 악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안티는 아니고 그냥 악연이 있는데 A매치에서 3경기 연속 제가 박주영한테 경기 후 인터뷰를 이런 말 써도 되겠죠. 까인 기자입니다. 보통 선수들이 경기 끝나면 믹스드 존이라 해서 거기 지나가요. 그렇지. 그 제한된 공간을 지나가면 취재 기자들이 경기 후 멘트를 이제 듣습니다. 근데 박주영 같은 경우는 골을 넣어도 거부를 하고요. 골을 넣지 못해도 거절을 하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3번 거절당했어요. 단독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까인 거예요? 인터뷰를 아무도 못한 거죠. 인터뷰를 아무도 못한 거죠. 그 가장 앞에 제가 있었고요. 그 남아공 월드컵 때 김동욱 기자가 그때 남아공에 갔었는데 네. 그 나이지리아전인가요? 그 골 넣고 나서 그날 인터뷰 안 했죠. 그때가 인터뷰를 안 하려고 계속 불렀어요. 이제 믹스전이 지나가면은 한국 기자들 그래도 타지에서 얼마나 반갑습니까. 다른 선수들은 막 16강 올라갔으니 다 인터뷰하는데 박주영이 그때 박주영을 잡았는데 다 쌩 까고 가더라고요 또. 그러다가 그 이제 모 신문사에 좀 이제 어르신 형님 기자께서 불러가지고 그래도 꼭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몇 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런던 올림픽 때 정신이 흐트러지니까 그냥 정신 다 잡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뭐 기자들에게 어떤 악감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피해의식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동안에 쌓인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피하는 것 같아요. 그 작년 런던 올림픽 때 그 3, 4위전에서 일본을 누르고 동메달을 땄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기자들이 이제 홍명보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에 가느라 그 믹스드존 인터뷰를 못했대요. 그래서 선수들은 이미 그냥 우르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끝나고 와봤더니 선수들 소감을 들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다 버스에 타버린 거지. 그래서 기자들이 홍명보 감독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제 대회도 끝났고 역사적인 승리를 했으니까 선수들을 다시 불러달라. 괜찮다면 정중하게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다 해준다 해가지고 버스 가서 좋죠. 동메달 땄는데. 선수들이 다 남았는데 그 다시 인터뷰장으로 다 나왔는데 박정만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 관련해서 이 인터뷰 일화가 유명한 게 몇 개 있는데요. 박주영 선수가 주영이가. 원래는 굉장히 인터뷰도 그러니까
박주영이 정말 한국 축구에 다시 못 올 천재 이래가지고 천재야. 막 부각됐을 한때 때는 어마어마했죠. 인터뷰 굉장히 호의적이었대요. 실제로 박주영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말이 많은 선수가 박주영이에요. 동료들하고 가장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말 못하니까 친화적이고. 그런 선수가 박주영인데 유독 이 기자들하고는 이 담을 쌓고 있는 게 제가 친한 타사 이제 불어를 굉장히 잘하는 기자가 있어요. 불어를 전공을 해서 불어를 잘해서 박주영이 프랑스에서 뛰고 있을 때 그 팀을 찾아갔어요. 프랑스까지 찾아갔어요. 박주영 만나려고. 그랬는데 박주영 저랑 똑같은 경험을 했대요. 그 프랑스 가서도 그 기자가 박주영 만나려고 구단 관계자들한테 다 동의도 얻어서 박주영 기다리고 있는데 박주영이 그냥 갔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솔직히 해외파들 우리나라 기자들이 찾아가면은 그 돈이 해주죠. 얼마입니까? 그렇지. 그래도 민망해서라도 그냥 그렇지 몇백만 원 두고 갔는데 그게 이 조선의 정이거든요. 그런 게. 그게 없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스페인 지난 시즌에 스페인에서 뛰었잖아요. 그 스페인 그 셀타 비고에서 뛰었는데 그 스페인 기자도 박주영이 스페인어서조차 취재진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취재진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들한테 약간 그런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모르지만 그게 쌓였기 때문에 기자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김대웅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티 기자들이 많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그 인식이 거죠. 생기는 거죠. 왜냐면 박주영한테 그런 호의적인 그게 안 나오니까. 왜냐면 우리가 박주영한테 뭘 얻어야 박주영에게 좋은 기사도 써주는데 박주영한테 멘트나 뭐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박주영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분히 경기에 못 나온다. 박주영이 팀에서 찬밥이다. 그런 거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박주영이 정말 이 적극적으로 나는 훈련 잘하고 있다. 나는 어느 팀으로 갈 거다라는 걸 이렇게 막 탁탁 알려주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뭐 살도 못 쳐주게 쓸 텐데 저희가 일단 박주영 측으로부터 얻는 자료가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도 SNS 안 하는 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SNS 안 하는 건 굉장히 단적인 예로 네. 단적인 예로 이번에 올림픽 전에 모나코 시민권 영주권을 땄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군대를 빼는 거니 뭐 이런데 거기서 박주영이 딱 한마디만 했어도 돼요. 그런 의도는 없다. 그렇죠. 물론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말조차 없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무조건 얘는 군대를 뺀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 결국은 이제 홍명보 감독이 데려왔죠. 내가 대신 군대를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그런 드립을 날렸는데 뭐 일단 뭐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천재인 건 분명해요. 우리가 그 박주영이 정말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정말 그 K리그에서 보여줬던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줬던 그 활약이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거죠. 소속팀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아스널에서는 훈련장에서도 훈련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뭐 런던에 있는 호텔에서 지내고 그냥 개인 운동하고 있다는데 사실상 그건 쫓겨난 거거든요.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8월이면 어떻게든 답이 8월까지. 나와야 돼요. 아스널에 계속 있으면 이건 뭐 답이 없는데. 근데 아스널도 이미 가고 싶으면 가라 그렇죠. 그렇게 네. 나온 자세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박주영을 불러주느냐인데 진짜 그 박지성처럼 친정으로 갔잖아요. 프랑스라도 갈 수 있으면 가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지금 어떤 내용이 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오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박주영이 한국 온다. 브라질 월드컵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팀이라도 자기가 주전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출전 그렇죠. 기회를 보장받는 데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K리그라도 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축구계에서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홍명보 감독이 유럽파 보러 갔다가 이제 오늘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방송 시간 감안하면 어제 이제 왔죠. 오는 거죠. 온 거죠. 근데 박주영은 보고 싶어도 못 보거든요. 그렇죠. 나와야 보지. 뭐 경기 뛰는 모습 뭐 다른 선수들은 다 뛰는데 박주영은 호텔 훈련도 가서 안 만나야 하니까. 되니까. 훈련도 같이 안 하는데. 근데 홍명보 감독의 입장은 단호해요. 뭐 외국 구단에 있어도 경기 못 나오면은 소용없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뛰지 못하는 선수는 선수가 아닌 거예요. 지금 기성용이 안 달란 것도 그거거든요. 지금 수완지 시티에서는 이대로 갔다가 경기에 못 뛰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뛸 수 있는 팀을 구하고 있는 게 썬더랜드. 당장 이대로 갔다가 내년 브라질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저는 박주영 인생 최대 위기죠 지금. 그 인생 최대 위기. 지금 뭐 호텔에 있어? 호텔에서 그냥 개인 훈련 한다 그러더라고요. 개인 훈련? 그럼 뭐 그 어디 피트니스 센터에서 훈련하는 그런 거겠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천재니까 또 그러니까 이겨내지 않겠어? 박주영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한 방 있는 선수예요. 한 방 있는 선수. 맞은 서 뜨거운 함성 함께 외치자
올림픽에서 런던 올림픽 한일전에서도 골만 넣으면 되는 거 하잖아요. 아니야. 근데 일단 뭐 홍명보 감독은 팀이 있고 아이씨, 그 팀에서 잘 뛰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홍명보 띄우지 마. 우리 그냥 다음에 홍명보 한번 조져. 아 홍명보 감독을 진짜. 아무튼 뭐 박지성 선수는 열심히 뛰고 있고 현재 박주영 선수는 열심히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번 네. 박대박 비교해 보면.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저는 박주영 선수도 응원하고 있고 박지성 선수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체육 기자들이 보기에는 뛰는 게 장땡이다. 그렇죠. 누가 낫냐 낫냐, 뭐 못하냐가 못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라. 일단 기자는 기사를 써야 기자고 선수는 선수는 뛰어야 경기를 선수고. 뛰어야 선수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박주영이 잘 해줘야. 기자가 좀 안 쓸 수도 있지. 뭘 굳이 맨날 써야 돼. 그러니까 저는 박주영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도 성적을 근데 내니까. 박주영을 버릴 수 있는 카드도 아니잖아. 사실. 아 박주영 못 버려요. 못 버리는데 그러니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박주영이 팀에서 설 자리를 잃은 상태라면. 그러면 왜냐면 홍명보 감독도 무리해서 뽑았다가 실패하면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이 앞으로 창창한 자기 감독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박주영을 데려온다? 저는 솔직히 제가 홍명보 감독이라도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일단 박지성은 저희 국가대표 죽어도 안 한다잖아. 네. 그래서 네덜란드 열심히 뛰라고 그러고. 그걸 너무 관심 갖는 거에 의해서 나는 그 관심을 차라리 K리그나 이런 데도 갖자 이거지 내 말은. 저는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잘하는 박지성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네덜란드 골 넣고 해봤자 국가대표 안 한다며. 박지성 안 한다며. 그러면 최대한 단신으로 가고 정말 K리그에 뛰어난 사람들 하고 뛸 수 있는 박주영. 과연 박주영이 뭐가 문제인지 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좀 파악해서 다음에 박주영이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걸 좀 한번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말씀도 맞는데 아닌가? 이게 그렇게 지금처럼 갈 수밖에 없는 게 박지성은 이미 단순히 축구 선수 한 명이 아니라 그 한국 축구 팬들한테는 아이콘이 되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자 봐. 우리 제 와이프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 홍명보가 이긴 적 있어? 그래서 없는데 그랬더니 짜증나. 박지성 같은 애 데려와야지. 이렇게 그냥 모르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이콘 효과죠. 아이콘 효과지. 근데 결국 해외파들 안 쓰고 뭐 국내파 위주로 했지만 성과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외파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K리그도 잘 키우자 이 말이지 내 말은. 박주영 얘기하는 것보다 누구지? K리그 누구? 나도 없어. 선수 이름도 몰라. 이명주. 나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나조차도. 근데 그게 누가 있어? 맞는 말인데 K리그에서 잘하면은 그들도 다 해외를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100명 나가든지. 그러니까 K리그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게 그리고 심지어 재팬리그 뛰고 있는 애들이 와서 뭐 이근호니 뭐 다 재팬리그 뛰고 있잖아요. 이근호는 이거는 갔다 왔죠. 군대에 있습니다. 군대에 있나? 근데 재팬리그 갔다 왔다가 그러니까 한국 어떤 축구가 사실상 없다라는 거지. 아니 뭐 박지성 런닝맨만 나와가지고 구자철 런닝맨 나와가지고 뭐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난 그 문제를 짚고 싶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한국 축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보자는 건데 뭐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야구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게 축구인데 지금은 진짜? 그때 당시에는 뭐 축구장도 꽉꽉 차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저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봤던 사람이니까 뭐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2002년 3년 이때는 뭐 사직 야구장에도 팬들도 지금 뭐 꽉꽉 찬다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10,000명도 안 오고 그러던 시절이 있다고 하니까 워낙 축구가 인기가 있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제대로 역전됐잖아요. 야구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고 축구는 이제 밀려 있는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TV 중계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이제 축구판이 작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하니까 자꾸 외국으로만 가지 말고 한국으로 열심히 뛰다가 한국으로 오란 말이야.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오란 말이야. 왜 또 네덜란드 가냐 이 말이지. 박지성 한국 오면 좋잖아. 그건 뭐 이런 얘기 못 하나? 내가 그냥 너무 심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게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법적으로 규제해야 돼 진짜 그거. 몇 년 뛰고 해야 잘 성공해고 예전에 벌었으면 한국으로 돌아야 된다. 우리 이런 거 해야 돼 씨. 법안 발의해야 돼. 강압적인 시절에 차범근 감독이 그쵸. 뭐 해외를 못 나가도록 막던지. 내가 국회의원 되면 나 그런 거 만들 거야.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뭐 김대훈 기자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박지성한테 뭐 그런 짐까지 우리가 축구협회 이사라도 하나 맡고 있으면 또 그치. 홍명보, 황선홍처럼 이사직 하나 맡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 또 잘한다고 우리나라에만 묶어놓으면 팬들도 잘한. 누가 묶어놓으래 갔잖아. 영국 갔잖아. 돈 졸라리 벌었잖아. 그럼 오라고. 왜 또 네덜란드 쿠션 치냐고. 이게 쿠션인 건 솔직히 K리그 안 올 것 같아? 박찬호도 왔잖아. 난 뻔히 보여. 올 거거든. 보여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한국에서 살 수가 있어. 안 하면은 죽거든 사실은. 미리 와서 뭐 10억 벌고 한 2, 3억 벌을 수도 있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나는 좀 정신의 아니 문제. 지금 박지성이 간 것도 저는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도 명예. 아직 자기가 더 보는데? 뛸 수 있을 때 유럽에서 뛰고 싶은 거지. 그걸 굳이 한국에 와서 그 런닝맨 나오지 말던가 그러면 진짜. 런닝맨만 못 나오게 합시다 이제. 차라리 그래 런닝맨에 나오지 말던가. 런닝맨 나오지 말고 예능은 은퇴하고 나오는 걸로. 그래, 은퇴하고 나오는 걸로 수면적인 하자고. 노스쇼 나옵시다. 진짜. 저는 막 답답해서 그래요. 좀 막 외국에서 막 돈 엄청 벌고 막 한국 그냥 선심 쓰듯이 오니까 난 그게 좀 답답해서. 그리고 우리 박주영도 더 잘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우리 또 CBS 아닙니까? 크리스찬 항상 세리머니 기도하는 세리머니 하는 우리 박주영 군이 더 잘됐으면 좋겠다. 이제 28살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상 85년생이니까 좀 전성기예요. 전성기니까 성적으로도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열정과 이거를 정말 대한민국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야. 거.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좀 난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편에도 조금 박주영 어떻게 하면 더 빛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음부터는 좀 근데 컨디션부터 좀 챙기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컨디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박지성, 박주영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하고 우리 오해영 기자, 김동욱 기자, 박세훈 기자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영 기자. 뭐 저는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로 가서 2경기 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뭐 네덜란드에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서 좀 성공적으로 다시 잉글랜드로 복귀했으면 좋겠고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야. 제발 좀 뭘 또 잉글랜드로 복귀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발 좀 팀을 찾아서 국가대표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동욱 기자. 저는 박지성 K리그 오는 건 결사 반대고요. 왜? 아니 와도 도움이 될 게 없어요. 맞아요. 어쨌든 뭐 박지성 선수 이제 뭐 어딜 가든지 뭐 오고 싶다면 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고 싶다면 어디 가든 잘했으면 좋겠고 박주영은 일단 딱 한마디만 하면 되죠. 팀부터 찾자. 그래야 뭘 하죠 이제. 뛸 수 있는 팀을 찾아야지. 박 기자. 저는 그냥 둘 다 각자의 위치에서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박대 박이니까. 나는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컨디션부터 빨리 회복을 하시는 게. 자, 아무튼 뭐 오늘 박지성 저는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약간 우리 스포츠를 취재하고 있는 축구를 취재하고 있는 우리 기자들은 나름대로 어떤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K리그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대박을 쳐라. 밖에서 우리 박지성 군은 그리고 박주영 군은 빨리 좀 팀을 찾아서 좀 본인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해라. 이런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그 의견은 동의하고요. 다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나라 선수니까요. 자, 스토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토커. 다음 주에는 더 뜨거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우리 기자는 오해원 기자, 김동욱 기자, 그리고 박세훈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대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